혹시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깊은 밤 잠에서 깨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내 나이에도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해도 괜찮은 건가? 사랑이란 감정이 때로는 따뜻한 봄 햇살 같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매서운 겨울 바람처럼 마음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받아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헤어진 연인 때문에 며칠 울어도 새로운 만남에 다시 설레고 새로운 희망에 다시 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내 남은 삶 전체의 무게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마치 추운 겨울날 마지막 남은 연탄 한 장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를 신중히 고민하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학자 김삿갓은 60이 넘은 나이에 한 여인과 인연을 맺었지만 결국 더 큰 외로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늙은 마음에 다시 핀 사랑은 봄꽃이 아니라 가을서리 같더라. 이 말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충동적인 연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안정과 평화를 함께 걸고 하는 신중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가끔 이른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리며 생각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가사 한 구절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무뎌질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온기가 더욱 간절해지고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마음에 누군가 다가와 설렘을 준다면 그것이 운명 같은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단순한 감정의 충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일상의 평온함,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관계, 그리고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안정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짐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노년의 연애가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무게를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20대, 30대 때는 연인과 다투거나 헤어져도 며칠 지나면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금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상처도 며칠, 몇 주씩 마음에 남아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차갑게 말한 한마디가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연락이 늦어지면 온갖 걱정이 머리를 채웁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깊어지면 잠을 설치고 식욕이 떨어지며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연애가 설렘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연애는 분명 설렘이지만 동시에 감정의 파도입니다. 그 파도를 버티려면 내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산책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감정의 기복을 줄여줍니다. 또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고 정원 가꾸기나 요리 같은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내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덜 흔들립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랑이 더 오래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와 건강 문제가 동시에 얽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연애는 영화 보고 밥 먹는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관계는 단순한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 생활비와 병원비, 돌봄 부담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돌보게 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관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랑을 만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다 보니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상대방을 위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제적 책임이 한쪽으로 기울면 감정이 상하고 관계의 존중이 사라집니다. 돈을 내는 쪽은 불만이 쌓이고 받는 쪽은 위축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건강과 돈 문제는 사랑을 지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이 돌봄 의무로 변하는 순간 감정은 빠르게 식어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생활비, 재산, 병원비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생활비는 자신이 감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 지출이 필요할 때는 미리 상의합니다. 재산은 섞지 않고 각자 관리하며 상속 문제도 분명히 해둡니다. 이런 합의가 있어야 사랑이 부담이 아닌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존 관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배신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나 재산 분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와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오랜 친구와의 모임에서 새로운 연인 이야기를 하면 어색한 분위기가 됩니다. 친구들은 뒤에서 수근거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애 상대를 모임에 데려오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혼자 가면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 주제가 달라져서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변화는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연애를 숨기게 되고 당당하지 못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족과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랑을 얻으려다 소중한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알리며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재산 문제와 상속 계획을 분명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연애가 우정을 소홀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리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변의 응원 속에서 시작한 관계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해받고 축하받는 사랑이 가장 건강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하루 일과가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다른 일정을 미루고 만남 시간에 맞춰 내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고 상대방이 원하는 영화를 보며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양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즐기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매주 하던 등산을 그만두고 즐겨 읽던 책도 손에서 멀어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고 취미 활동도 뒷전이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내가 하던 일들을 미루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흐려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나답지 않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나만의 리듬과 취향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그런 배려를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지치고 상대방은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는 힘이어야 합니다. 산책, 독서, 식사 같은 작은 루틴을 지키며 내가 즐기는 삶을 유지할 때 사랑도 건강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내 취미와 관심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연락에 하루가 휘청거린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밝히는지 아니면 흐트러뜨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연애를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사랑만이 여러분에게 어울립니다.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 관리를 위해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있었던 일과 느낀 감정을 간단히 적어보면 내 마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집니다. 경제 문제를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세요. 데이트 비용은 각자 부담하거나 번갈아 가며 내고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면 내 노후 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줍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려 무리한 지출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관계의 균형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애 사실을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립니다. 상대방도 내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연애와 우정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대방과 만나는 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위한 시간도 확보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맞추지 말고 내 일정과 조율해서 만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사랑은 인생의 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기 전에 여러분의 뿌리가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나를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미 충만하다면 그 사랑은 더 아름답게 자랍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알 때 상대방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빛나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안정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아직 연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건강한 사랑도 찾아옵니다. 경제와 건강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내 생활비는 내가 책임지고 병원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내 재산을 무리하게 나눠줄 생각을 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각자 독립된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지도 중요합니다. 연애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오랜 친구들과 멀어진다면 그 사랑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연애가 오래 지속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 하루의 리듬이 흔들리지 않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고 내 취미와 관심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상실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면서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사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타인을 감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하루가 쌓일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도 찾아옵니다. 그런 사랑은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랑은 여러분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랑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하지 마세요. 먼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익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동반자도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